캐런 베스 LA시장 당선인이 다음 달 12일 시장 취임 첫날에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현직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의 손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난폭 운전과 레이싱, 거리 점거 등 도로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학교 버스 기사가 만취한 상태로 학생 28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들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퇴비장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이은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중 국방장관도 회담을 가졌는데 북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 모두 위기 관리와 소통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이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군용기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중국 군용기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군용기를 잇따라 위협한 행동 등을 지적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즉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ve certainly been very vocal about the destabilizing impacts and action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take,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that not just with China, but with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반면 중국은 미중 관계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라며 간섭하지 말 것을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을 시작으로 미중 고위급 회동이 잇따르는 데 대해 백악관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n't think I'd characterize it as tension stalling. There are still tensions. There are still things we do not agree with the Chinese about, and we are not going to be bashful about stating what they are. 미국은 미중 관계를 위해 중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금의 고위급 소통을 실무급으로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 당선인은 LA시장으로 취임하는 첫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 선언을 공언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 당선인은 3주 후 임기를 시작합니다. 첫 100일 동안 할 일을 소개한 베스 당선인은 노숙자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LA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노숙자 주거시설을 만드는 게 목표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LA시가 소유한 부지 활용과 각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비상사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역과 시의원 당선인들은 물론 시 관계자 등을 만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스 당선인은 특정 계층만이 아닌 LA시 전체의 시장이 되고 싶다며 최초의 여성, 흑인이라는 수식어보다 열심히 일하는 시장으로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35분 사우스 LA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그린 메도우즈 지역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자택에서 수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여성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외부에서 날아온 총탄을 맞고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탄피 2개를 발견해 용의자를 2명으로 보고 이들 가운데 1명은 사건 당시 아파트 안에 있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최대 60개의 탄피를 찾았는데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주택을 노린 총격 사건으로 보고 숨진 여성이 목표였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게이클럽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손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당한 콜로라도 스프링스 게이클럽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앤더스 리 알드리치는 2000년 5월 20일 생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드리치 생부는 아론 브링크로 종합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다 포르노스타로 전향했습니다. 절도, 주제약물 복용, 가석방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적도 있었습니다. 생모인 로라 보펠은 방화 혐의 등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보펠의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랜디 보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부와 생모는 알드리치가 태어난 지 1년여 만에 헤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이 연휴 기간 과속과 레이싱, 난폭운전 등 도로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전히 파손된 BMW 차량. 이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이맘때 LA에서 과속으로 레이싱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남가주에서만 450만 명, 이 중 전체 87%에 달하는 39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종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number and rate of traffic fatalities in the U.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pandemic, despite a large reduction in the total number of miles. We want this to be a joyous time and not one remembered for a horrific tragedy on our roadways. LA 경찰국은 자칫 들뜨기 쉬운 연휴 기간 각종 불법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공지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거리 점거와 레이싱에 대해선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ink about your kids this holiday season. Think about Christmas time. Do they want their mom and dad having to be picked up from jail because they got arrested for reckless driving or street racing? Or is there no presence because of the fact that, hey, we had to pay impound fees because our car got impounded? LAPD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레이싱 또는 불법 거리 점거 등을 통해 체포된 사람은 321명, 이 중 16명은 중범 기소됐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레이싱이나 과격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일간 차량을 압류당할 수 있으며 $2,000에서 $2,500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도로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들도 예외 없이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에서 신혼부부가 웨딩 사진 촬영 도중 무장강도가 사진작가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뺏으려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중 한 곳인 팰리스 오브 파인 아치에서 사진작가가 강도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2명의 마스크를 쓴 검은 옷의 강도 중 1명은 권총을 들고 사진작가를 폭행하며 카메라 가방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신랑도 총을 쏘지 말라고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공원 바닥을 끌려다니며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을 꼭 잡고 있습니다. 대낮에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수십 명의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범행은 계속됐고 한 목격자가 촬영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혼부부와 사진작가 모두 아시안으로 강도들은 끝내 빈손으로 도주했지만 목격자들은 대담해지는 강도들의 범행에 경악했습니다. 학교 버스 기사가 28명의 학생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운전기사는 역주행을 하며 버스를 몰기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힝햄 공립학교 버스 기사인 베단 스위니는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버스에는 농구대회 폐막식을 치른 14살에서 20살 승객 28명과 성인 감독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안에 있던 감독들이 911에 신고해 운전기사가 역방향으로 버스를 몰고 빨간 신호등도 지나쳤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폭주하는 스쿨버스를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경찰은 스위니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지독한 술 냄새가 났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으며
버스 내부에서 술이 반쯤 채워진 720ml 물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인이를 음주운전과 아동에 대한 난폭운전, 운전 중 주류 소지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매장이나 화장법과 다른 새로운 장례 방식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신을 비료하는 방법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비료화 장례식을 진행하는 장례 절차는 관 속에 놓은 망자를 문상객들이 조문하는 방식으로 일반 장례와 똑같은 추모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문이 끝나면 시신을 나무 부스러기와 풀과 같은 자연물들과 함께 비료화 상자에 넣습니다. 이에 정통한 리컴포우주사는 탄소, 질소, 산소와 습기를 잘 조절하면 시신이 부식하면서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잘 번식하게 된다며 이들 미생물의 작용과 기계적 작용을 더하면 시신이 완전히 분해해 흙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료화 장례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며 최종적으로 1세제곱미터 정도의 흙이 남게 됩니다. 흙에서 임플란트 치아 등 비유기물을 걸러내고 흙을 검사한 후 유족이 이 흙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고 일부만 유골함처럼 생긴 용기에 담아 가져가 정원이나 숲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리컴포즈사의 한 고객은 죽음이 하룻밤새 끝나버리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좋다며 1분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때문에 느끼는 좌절감과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비료화 장례비는 약 $7,000가량으로 대개 매장보다는 저렴하고 화장보다는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선 콜로라도주, 오레곤주, 버몬트주, 워싱턴주가 비료화 장례 방식을 이미 승인했고 최근 캘리포니아주도 이에 동참했으며 뉴욕주도 곧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 장례법이 기존의 매장이나 화장 방식에 비해 시신 한 구당 1.22빵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최고 경영자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49세 미만의 수백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며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992년 냉동 보관된 배아에서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포틀랜드에 사는 레이첼, 필립 리즈웨이 부부 사이에서 쌍둥이 남매 리디아와 티머시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기증한 배아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의 배아는 지난 1992년 4월 22일에 냉동됐으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배아 중 가장 오랫동안 냉동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즈웨이 부부는 임신에 앞서 배아를 고르기 위해 기증자의 신체, 유전 조건, 교육 수준, 문화적 취향 등의 정보를 확인했고 기증자의 번호가 앞자리일수록 더 오래전에 배아를 기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순서상 앞번호에 위치한 기증자를 고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영하 200도에 가까운 액체 질소에 든 작은 빨대 위 장치에서 30년간 보관된 배아를 골랐습니다. 부부에게는 이미 8살 이하 4명의 자녀가 있지만 부부는 쌍둥이가 우리 집 가장 어린 아이들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아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가 전체 인구의 5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연소득 $20만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연방 센서스 통계 결과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에 이어 주택 소유주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개인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기 때문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경우 소득에 비해 주택 가격은 2배 정도 수준인데 캘리포니아주는 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무려 7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연소득 $20만 넘어야 LA 평균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은 $82만 3,500로 매월 모기지를 내려면 연 $22만 1,000여 벌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이자율도 올라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렌트 거주로 몰리면서 결국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높은 주택 가격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이나 콘도를 캘리포니아주와 각 로컬 정부가 더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유럽 국가 주장들이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뜻이 담긴 이른바 무지개 완장을 차고 출전하려 했었는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제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를 공개 비판하자 카타르는 편견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표현의 자유 억압을 우려한다며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 도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파가 선수들에게 특정 가치에 대한 지지 또는 경기 참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s always concerning from my perspective when we see an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t's especially so when the expression is for diversity and for inclusion. 블링컨 장관 발언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7개 나라 대표팀 주장들이 차별 반대 의미가 담긴 무지개 완장을 착용하고 출전하려 했지만 피파 측이 옐로 카드를 거론하며 사실상 금지시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Ja, ich finde es schade, dass man für Menschenrechte niemand gerade stehen darf. 피파는 축구 경기 중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신구 착용과 세리머니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카타르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내포한 완장은 제재 대상이라는 주최 측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يعني للأسف أتت بحكم مسبق بدون على الأقل يعني حتى زيارة دولة قطر والحديث مع المسؤولين فيها ورغم أن دولة قطر كانت دائما 서방 측 편견에 불과하다는 카타르 정부 반박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노동 착취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번 월드컵 기간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고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D조에서는 덴마크와 튀니지가 0대0으로 비기며 승점 1점씩을 챙겼습니다. C조의 빅매치 멕시코와 폴란드는 역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마지막 경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캥거루 군단 호주를 4대1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전대회 우승팀, 다음 대회 1차전 패배라는 징크스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경기로 C조는 아르헨티나가 최하위로 밀려나면서 16강 진출국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이 오는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쉴 틈 없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우루과이의 공세를 우리 수비가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큰 숙제입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벤투 감독은 훈련 전 선수단을 모아놓고 이례적으로 15분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든 원인은 우루과이의 강력한 공격진입니다. 우루과이는 선봉 수아레스와 누네스는 물론 발베르테, 벤탄쿠르 등 중원까지 막강합니다. 지난 6월 평가전에서 여러 번 빈틈을 보였던 벤투호인 만큼 김민재, 김진수 등 수비진의 조직력을 마지막까지 촘촘하게 다져야 합니다. 우루과이의 공세를 막아낸다면 저돌적인 상대 성향을 역이용할 기회도 충분히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황희찬은 어제도 회복 훈련에 전념하고 있어 빈자리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경기 일정입니다. 새벽 2시에는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5시에는 독일과 일본, 8시에는 스페인과 코스타리카, 이어서 11시에는 벨기에와 캐나다의 경기가 있습니다. 월드컵 소식 마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